솔라리스트의 19번째 장에서 네 번째 자리인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네트워크 서비스 부분에서는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하거나 파일을 업로드 혹은 다운로드하는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R 명령어라고 부르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rlogin, rsh, rshell, 그 다음에 rcopy 해서 이제 이러한 명령어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쓰이던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R 명령어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거나 혹은 원격 시스템을 제어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R 로gin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로gin을 하는 겁니다. 리모트 로gin의 약자고요. 그래서 원격 접속을 위한 명령어이다. 텔넷이나 뭐 SSH 같은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다른 명령어들과의 차이점은 바로 이 신뢰 관계를 맺으면, 트러스트를 맺으면 암호 없이 로그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명령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신뢰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뭐 똑같이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건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rlogin, sol10 이거 상대방 시스템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sh 보시게 되면은 rsh도 rlogin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rsh 한 다음에 서버명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원격 시스템으로 들어가고요. 당연히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관계를 맺으면 로그인하지 않고도 원격 시스템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신뢰관계를 맺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rsh sol10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리모트 쉘입니다. 리모트 쉘.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하면 접속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다가 이렇게 명령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로그인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뒤에 명령어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rsh sol10 empty status 이렇게 하게 되면 이 sol10에서의 empty status가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마치 로그인한 것처럼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copy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모트 카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격지의 파일과 디렉토리를 복사하거나 혹은 내 거를 복사를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파일에 업로드 앤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기본 전제 조건이 트러스트가 맺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관계가 맺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요 원격지 서버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을 tmp에다가 이렇게 카피할 수가 있겠고요. 자,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r 옵션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etc 밑에 rc0.d를 tmp에다 카피해라. 이렇게 했을 때 permission denied가 나오면 신뢰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permission denied가 안 나오고 카피가 됐다 라고 하게 되면 제대로 작업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시스템 신뢰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두 시스템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거, 신뢰 구간을 만드는 거, 이거를 우리가 트러스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서버에서 해야 될 일은 일단은 이제 클라이언트를 등록을 하는 거겠죠. 이건 뭐 이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lloc 이거는 이제 각각의 홈 디렉토리에서 작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클라이언트의 루트를 활용하겠다. 이거는 앞전에 우리가 이제 empty status 할 때 그때 우리가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뢰관계를 이렇게 맺어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도 하실 게 이제 여기 이제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고, 그 다음에 이제 sol10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rlogin 하신 다음에 sol10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sol10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뭐 나오실 때는 이제 exit 하시면 되겠죠. 자, secure shell 하기 전에 우리가 rshell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etc 밑에 host라는 파일을 보시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있는데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rlog가 있으면 안되니까, 자, 우선은 rlogin. 자, rlogin 하시기 전에, 자, 여기 보시면은 1916864.3의 sol10 이렇게 이제 서버가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 기본 환경은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가 봤듯이 sol10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클론 만든 거 있었죠. 클론으로 저희가 이제 작업했던 거 그대로 지금 계속 쓰는 겁니다. 여기서
굳이 또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죠. 자, 이 클론을 클라이언트로 구성을 한 거는 이제 우리가 앞전에서 봤었고요. 자, 핑을 해서 솔10 이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핑이 나가야 되고, 자, 여기서 rlogin 명령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rlogin 솔10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일단은 신뢰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게 정상이고요. 루트 암호를 이렇게 주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하죠. 솔10에. 자, 다시 빠져나오시고요. 자, rsh 솔10 이렇게 하셔도 정상적으로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여기서 rlogin하고 똑같죠. 자, 그런데 이제 rsh에서 솔10, 자, 굳이 로그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었죠. 뭐 예를 들어 tmp의 내용을 보고 싶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신뢰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permission denied라고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신뢰관계를 맺어주는 거는 여기서 서버에서 .allost 파일에서 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루트를 허용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있었죠. 자, 그래서 .allost 파일을 보시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루트를 허용한다. 이거는 이제 앞에는 호스트 이름이 되겠고요. 뒤에는 허용할 유저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허용이 되면 자, rlogin 하신 다음에 여기서 솔10 이거는 이제 여기가 아니죠. 클라이언트에서 하셔야죠. 자, rlogin 솔10 하게 되면 자, 암호 없이 들어가지죠. 자, rsh 하신 다음에 솔10 하셔도 자, 암호 없이 들어가집니다. 자, 그러면 rsh 솔10 ls/tmp 자, 이거는 솔10의 tmp의 내용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게 어떻게 그러냐 라고 하시게 되면 자, 터치해서 tmp에다가 a.txt라는 파일 하나 만들죠. 여기서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자, 클라이언트의 tmp에는 a.txt라는 게 없죠. 뭐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근데 rsh 솔10 ls 명령어를 마치 이제 솔10에 있는 tmp에 있는 내용을 봐야달라 a.txt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솔10에 해당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rsh 솔10 empty status 라고 하시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가 뜨겠죠.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rsh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솔10을 뭐 내릴 수도 있겠죠. 셧다운 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그건 뭐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copy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rcopy는 신뢰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솔10 뭐 etc 이 콜론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솔10의 패스워드 파일을 tmp에다 카피해라. 카피가 되죠. 캣에서 tmp에 passwd 하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솔10의 패스워드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를 카피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뭐 동일하게 etc 밑에 rc0.d를 tmp에다 카피할 수 있는데 이 디렉토리 카피할 때는 리커시브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r 옵션을 줍니다. 그냥 하면 에러가 나죠.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나라 플레인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r 옵션을 주시면 자, 여기에 rc0.d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하나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솔10의 파일이죠. 자, 다음에 이제 내 파일을 그쪽으로 카피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r 카피 하시고요. 자,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을 솔10의 tmp에 b.txt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카피해라. 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에러가 안 나죠. 여기서 그러면은, 자, rsh 솔10의 ls tmp 하시게 되면, 자, 솔10의 b.txt라는 파일이 카피가 됐고요. 자, b.txt라는 파일이 뭔지를 보고 싶으시면 cat 뭐 b.txt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솔10에 있는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열어보신 겁니다. 솔10에 있는 b.txt 파일이 뭐냐 이렇게 이제 열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rcopy, 뭐 rshell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되던 것이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R 커맨드를 예를 들어서 막았다, 서비스를 막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은 SSH를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SSH는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속도는 좀 느리지만 보안상 이 데이터가 중요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R 커맨드보다는 이제 SSH 커맨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다시 넘어가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SSH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많이 써왔고요. 여기서 SSH 한 다음에 이제 서버 하게 되면 이제 접속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SCP라고 하는 것 통해서 rcopy가 아니라 secure copy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통해서 파일을 복사하거나 복사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사용법은 이제 rcopy랑 뭐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SSH 사용 방법 해서 보시게 되면 SSH 원격 서버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제 암호화하는 공개키와 그 다음에 암호를 풀어주는 복화 비밀키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SCP는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rcopy랑 쓰는 방법이 동일한데 다만 이제 방식이 이제 암호화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물어봐서 정상적이면 이제 카피를 하죠. 근데 SSH도 마찬가지로 암호 없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키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SSH가 루트 사용자 로그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도 저희가 이제 해봤는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기본 설정은 루트 사용자는 로그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etc 밑에 sshd config 파일에서 permit root login이라고 하는 이런 변수가 있는데 그 값을 yes로 변경해주고 ssh smf 서비스를 리스타트를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루트로 로그인할 수가 일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SH에서 이제 자기 자신한테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값을 하나 만들어주고 뭐 패스워드 넣어주면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뭐 exit 할 수가 있겠고요. 클라이언트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SH를 암호 없이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 트러스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이제 암호 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공개키와 비밀키를 일단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공개키를 원격 서버에 이제 실제 서버겠죠.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 sol10이 되겠죠. 그 sol10에 .ssh 호스트에다가 요 이름으로 꼭 줘야 됩니다. 그래서 authorized keys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파일의 이름이 있는데 이 파일로 이 공개키 클라이언트에서 만든 이 공개키를 서버에다가 이렇게 요 이름으로 요 위치에다가 요 이름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SSH나 SCP를 하게 되면은 암호를 안 묻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 일단 SSH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ssh를 만들기 위한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ls에서 요 안에 들어가 보면 known underbar host라는 이런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을 거고요. 자, 키를 만드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에서 공개키하고 비밀키라고 하는 키를 만드는데 여기서 자, 암호화는 이제 DSA 방식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파일은 id underbar DSA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밀키와 공개키를 이렇게 쌍으로 이제 만들어 주고요. 여기 암호 부분은 그냥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엔터를 암호 없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파일이 만들어지고 LS를 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게 비밀키고요. 이게 뒤에 pub이라고 붙어 있는 게 공개키입니다. 퍼블릭이니까요. 공개키에서 이 퍼블릭이라고 하는 키를 서버에다가 카피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scp 해가지고 id 언더바 dsa.pub 퍼블릭 키를 자, 이 서버죠. 서버에 홈 디렉토리는 슬래시니까 루트는 .ssh 밑에 authorized keys라고 해서 이쪽으로 카피를 해주면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패스워드를 물어보겠죠. 한 번은 자, 물어봅니다. 여기서 카피가 제대로 잘 됐고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카피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solten의 tmp a.txt로 카피하면 자, 암호를 물어보지 않죠. 요게 이제 신뢰관계를 맺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버에서 SSH 하신 다음에 solten 자기 자신한테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뭐 루트 한번 들어간 적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ssh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에서도 ssh 클라이언트 이렇게 해주시면 자, 여기서는 이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좀 오래 걸리죠. 이런 작업, 이런 내용이 나오면 Y로 엔터 하시고요. 자, 암호는 루트인데 자, permit root 로긴이라는 부분을 설정을 안 해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작업은 etc 밑에 ssh 밑에 보시게 되면 sshd 언더바 config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자, 이 파일에서 sshd 언더바 config라고 하는 파일에서 permit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n을 여기 있죠. 자, permit root 로긴이라는 부분을 no를 yes로 바꿔주라고 그랬죠. 근데 뭐 클라이언트는 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필요 없으니까 서버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etc 밑에 ssh 밑에 sshd 언더바 config 자, permit라고 하시게 permit 자, permit root 로긴 부분이 yes로 되어 있죠. 이거는 제가 미리 바꿔놓은 겁니다. 자, yes로 바꿔주시고요. svcadm restart ssh라고 하시게 되면 적용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셨고요. 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ssh solten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solten으로 들어갈 거냐? 뭐 당연히 Y죠. 자, 루트 패스워드는 루트. 또 이렇게 암호가 permit root 로긴을 루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scp 하셔서 뭐 예를 들어 solten의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을 tmp에 c.txt로 카피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패스워드를 물어보죠. 뭐 solten의 패스워드죠. 여기서 루트 이렇게 하시게 되면 tmp에 c.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지죠. 자, rm하셔서 모든 것.conf tmp에 모든 것.conf c.txt라는 파일이 이렇게 이제 하나 있을 겁니다. scp를 이제 앞전에서 본 것처럼 패스워드가 없이 바로 이제 카피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그러면 이제 키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키를 만드는 방법은 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하시면 됩니다. ssh-key generation -t dsa 자, 이거는 이제 암호화 방식이고요. 파일은 id 언더바 dsa 이렇게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패스워드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id 언더바 dsa.pub이 저장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디로 가시냐면 .ssh 디렉토리로 들어가셔서 ls를 하시게 되면 자, id 언더바 dsa와 id 언더바 dsa.pub이 이렇게 이제 카피가 새로 생성이 됐죠. 자,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solten에 카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rscp 자, solten id 언더바 dsa.pub이라는 파일을
솔10에 홈 디렉토리는 슬래시니까요. ./ssh가 있었고요. 자, authorized keys라고 하는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암호를 처음에는 물어보죠, 여기서. 자, 루트라고 이렇게 해서 카피가 됐죠. 자, 그러면, 자, sol10에 가서, .ssh에 가셔서 ls 해보시면, 자, authorized keys라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authorized keys라는 파일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공개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자, tmp에, 암호니까, 자, secret.txt라고 하죠. id_dsa.pub이라는 파일을 동일하게 tmp 밑에다가 secret.txt라고 이렇게 카피를 만약에 하면, 자, 암호를 물어보지 않죠. 이게 바로 이제 신뢰 관계를 맺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cp를 이제 이 작업이 이제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인데,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일단 공개키라는 걸 만들어서 솔라리스 10에 .ssh라는 디렉토리 밑에 authorized keys라는 파일로 이렇게 카피를 먼저 해 주시고 나서 그때부터는 클라이언트와 솔10 간에 서로 신뢰관계가 맺어진 거고, 이 상태에서부터는 카피 명령어를 암호 없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ssh sol10도 마찬가지로 암호 없이 이렇게 들어가지죠. 요게 이제 바로 신뢰관계를 맺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명령어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